네,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셨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펠리스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역시 함께 이 피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오늘 중국 관련 그리고 중국 투자 이거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착되는 게 이 동학개미들이요. 현재 미국 증시에서 중국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내년도 중국 증시를 과연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선 조영찬 소장님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 중국 증권회사들의 그 연말 보고서를 보니까요. 예. 32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자님의 그 논어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요. 또 14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시장 계획, 그리고 대개방으로 인해서 상장 주식 수뿐만 아니라 IPO 구매, 또 시가총액 면에서도 미국을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6,000선까지도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이는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2022년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영구 집권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주시장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만들려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가 미국처럼 30년간의 화랑에 들어서려면 정책 시장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되고요. 또한 그 증권 시장의 공시제도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회계의 불투명성도 하루속히 개선시켜야 됩니다. 또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낙관적인 근거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들과 함께 대중국 봉쇄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이 워낙 강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인도가 더 싸 보이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중국 증시보다는 더 한 단계 더 레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너무 올인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뉘앙스만 봤을 때 일단 미국 시장을 중국 시장이 따라잡으려면 좀 남았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최근 동학개미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을 팔고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4개 IT 기업, 4대 IT 기업 이쪽에 투자하는 거는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세계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팜이라든지 그리고 팡주와 관련돼서 그 중국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소위 말해서 베스, 욕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그 약자를 써서 붙인 이름입니다. 베스, 욕조. 예. 그래서 텐센트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세계 6위고요. 알리바바는 세계 4위이기 때문에 가파를 추월하는 기업도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개미들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를 낙관하는 이유는 올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2025년이 되면은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파와 관련된 그 베스 관련주들이 성장이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서비스는 모두 미국에 있는 그 IT 기업들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이 기술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권과 중국권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에 진출할 때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도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또한 IT 기업들은 혁신이라든지 정부의 간섭 없이 창조적인 파괴를 이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여전히 유리 문턱이 존재하고요.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가파나 팜이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4대 IT 기업 베스라고 해서 BATH 욕조라고 일명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미국 시장의 흉내내기 일명
소위 이게 짝퉁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또 목소가리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중국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중국 내년 또 올해부터 이렇게 좀 이게 눈여겨볼 그런 또 장점이 있을지 혹시 뭐 단점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네, 잘 아는 거 봐야죠. 네, 알고 봐야 된다고요? 네, 예, 잘 예. 아는 쪽을 보는 게 좋다. 아는 쪽을 봐야 된다고요? 라고 예, 하게 예. 되면 물론 이제 지금 가장 큰 배경은 달러화가 약세입니다. 지금처럼 달러화 약세. 오늘도 달러화 추이를 보게 되면 예. 그렇게 강했던 바닥권인 92대를 깨고 내려갑니다. 달러화 약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죠. 예. 달러화 약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은 뭔지간에는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네.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근데 그쪽에 한 축이 될 수 있는 주식시장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예, 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 중국 위안화는 강세로 가겠죠. 예. 그리고 한국 원화도 강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은 솔직히 신흥국 쪽에 더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더 어떤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기조와 함께 어떤 수출 주도적인 흐름들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민감성이 가장 뛰어난 어떤 국가를 찾게 되면 한국이 최고죠. 그러다 아. 보니까 주식 수익률은 오히려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네. 쪽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굳이 중국 주식을 찾아서 잘 모르는 중국어 해석해가면서 종목들 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한국 주식으로 오히려 수익률 내는 게 더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아까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아직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나 아니면 재무 구조 자체를 이걸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신뢰가 가야지 하는 법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못 믿겠다라고 하게 예. 되면은 여전히 지금 관점은 한국 주식을 바라보면서 내년까지의 수익률 흐름들은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결 구도를 만들고 싶었으나 두 분의 의견이 예,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좋다. 중국 뭐 성장주도 잘 갈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추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왜 중국을 버냐. 아는 한국이나 잘해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는 한국이나 잘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 중국 소비주를 여기 연결시켜도 될까요? 아무튼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근데 중국 소비주 연결시켜도 되겠죠. 괜찮아요. 예, 연말 소비 시즌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그렇죠. 예, 예,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만은 네, 네. 이제 거기를 또 보게 되면 어떤 소비 쪽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나올 부분들은 이제 네. 코로나19가 우리도 어느 정도 잠잠해야 되겠죠. 그런 쪽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시간은 약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대표적으로 면세점이나 그리고 관련된 또 이제 또 음식료 업체들 이런 쪽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거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죠.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고 또 이제 어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됐을 때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공장이죠. 그래서 이거 빠르게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이 훨씬 더 좋다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내년 같은 경우 또 중국도 SOC 투자나 인프라 투자가 같이 계속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도 국내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건설기계라든가 또 이어질 수 있는 뭐 우리나라도 건설 쪽 이런 쪽들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짝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분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중국 관련주로 봐야 될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통찰력을 좀 주십시오. 네, 뭐 중국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네. 정책적인 수혜를 많이 입는 종목이 중요한데요. 현재 알리바바의 그 자회사는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틀 전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장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이라도 정치권의 눈 밖에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 좌절을 겪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제해놓고 민영 기업들 중에서 실제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스마트화
소비화가 진행되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소비 확대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것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뭐 중국 신뢰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옥석 좀 가리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매번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옥석을 좀 필요하죠. 가려주십시오.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요? 네,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 시점에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일 차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2차 전지 같은 대표적인 지금 시장에 잘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쪽도 상대적으로 어떤 들어가는 소재 쪽이나 부품 이런 장비 쪽은 덜 움직였습니다. 예. 그럼 이런 부분들도 다음 기회는 이번에는 또 한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못 올랐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즉 어떤 대형주가 움직이고 나서 그에 따라서 밸류 체인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품 쪽에 대해서 친환경차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기회인들이 높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번 어떤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1월 효과와 함께 기대감을 맞춰가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슬기로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옥석 가리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국 소비 관련주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딱 한 종만 어떤 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아무래도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서 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케이스화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동화, 전기화가 지금 대세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에서도 이런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사물 인터넷, 뭐 자동화, 전기화 관련된 그 종목들이 앞으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성장성도 높다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시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꼭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넓은 범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네요. 자, 오늘 장 피셜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그리고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